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바이에른 대 마인츠. 자, 우선 미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시할라,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 자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 그리고 게이루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노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장 의심이 상이다, 이 정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원정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챔스 8강에서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합계 스코어에서 밀려 탈락해 이제 주춤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하이덴하임 상대로 원정에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챔스에서 이제 탈락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온전히 좀 리그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좀 저조한 그런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지금 6위까지 떨어지게 된 현재 좀 마인츠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좀 그렇게 확실히 좀 이제 3위에 좀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좀 최근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초반부터 그래도 미넨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고,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미넨의 좀 빌드업을 이제 좀 최대한 좀 방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스틸을 좀 노릴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좀 역습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미넨이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근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마인츠 역시 이제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넨이 그렇다 보면은 좀 수비 뒷공간을 잘 공략할 요소가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스피디하면서 뭐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미넨도 뭐 솔직히 뭐 지금 마인츠의 좀 수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잘 공략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마인츠 역시 지금 현재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미넨이다 보니까 뭐 그런 미넨 상대로 뭐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충분히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만한 요소가 많은 경기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경기 흐름까지도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최근 뭐 매번 3, 4일 간격으로 경기를 뛰다가 이제 이번에는 일주일 가량 쉬고 나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미넨이기 때문에 더 좋은 컨디션과 에너지 레벨을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푹 쉬고 이제 이번에 경기를 좀 치르는 거다 보니까 최근 좀 경기들에 비해 이제 미넨이 더 나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라는 걸 또 기대도 해볼 만합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최근 좀 긴 휴식이 필요했던 그런 좀 미넨이었는데 이제 그런 휴식을 좀 잘 좀 취했기 때문에 뭐 그만큼 기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아까도 뭐 언급했듯이 현재 뭐 마인츠의 그런 좀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좀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원정에서 지금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더 불안정하면서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마인츠 상대로는 이제 미넨이 이제 이번에는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좀 지난 맞대결에서의 좀 패배를 좀 리벤지하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미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바이에른 미넨 승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승, 마인스. 그리고 3.5 기준이라고 해도 이거는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미넨 승, 마인 승의 오바 오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이제 프라이부르크. 자, 일단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마인츠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4연패에서 뭐 매듭을 좀 짓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흐름과 경기력이 좀 좋지는 못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최근 좀 뭐 볼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다운된 그런 좀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현재 즉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승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확실히 작년 이제 11월과 12월 사이에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갔을 때랑은 현재 이제 많이 좀 상반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볼프스를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맹글각 그리고 호펜하임 상대로 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마인츠를 제치고 리그 5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4위인 라이프치히와는 승점이 단 1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충분히 지금 4위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치열할 것으로 보지만 최근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중원에서의 힘이 다소 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결국 가면 갈수록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현재 지금 볼프스부르크의 좀 수비 조직력 및 그리고 수비 집중력도 이제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비교적 좀 실점 위험이 더 큰 팀 역시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최근 좀 프라이부르크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좀 득점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이런 좀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제 그때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5연승을 이어가던 중으로 이제 이번 시즌 중 가장 고점의 좀 경기력을 좀 보였을 시기였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한창 좀 잘 나갈 때 볼프스부르크 상대로도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굉장히 좀 찬물을 좀 뿌리기도 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점의 경기력을 보였을 때도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이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패배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에 비해 현재는 경기력이 더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더더욱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버겁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프라이부르크 프렌스 쪽 본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프렌스의 2.5주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슈타인킬 대 이제 메넨글라드바로. 자, 일단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맹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리그 꼴찌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홀슈타인의 좀 상황을 봤을 때는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 잔류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16위를 좀 차지해서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 지금 진출을 좀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좀 많이 좀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잔류는 지금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노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맹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이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3월까지만 해도 이제 흐름이 좋았지만 4월 들어서는 이제 승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는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확실히 좀 3월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그런 현재 좀 맹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의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원정이라도 메넨이 좀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홀슈타인 상대로는 경기를 좀 자기 페이스대로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최근 이제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진성이나 이제 공격 전개가 좋지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득점기에 창출에도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보니 홀슈타인이 제 아무리 좀 홈이라 해도 생각보다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전에는 이제 좀 공격이 좀 간결하면서 특히 좀 측면 전개가 좋았던 그쪽 홀슈타인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롱볼 비중이 좀 커지면서 공격이 좀 다소 이제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좀 측면에서의 그런 좀 전개도 많이 좀 단조롭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최근 좀 맨앤이 좀 실점이 어느 정도 좀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공격이 좀 침체된 뭐 홀슈타인 상대로는 그래도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맨앤이 뭐 공격을 좀 주도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가 좀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맹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측면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이제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뭐 홀슈타인 상대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가 뭐 오히려 이제 좀 최근 뭐 측면 전개는 뭐 맹글이 더 이제 좋다 보니까 이제 맹글이 더 측면을 좀 통해서 이제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뭐 컵백을 좀 통해서 득점 기회를 종종 만드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홀슈타인의 그런 좀 많이 좀 침체된 그런 공격력 및 그리고 경기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맨앤이 이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오랜만에 좀 이제 4월에 좀 첫 승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맹글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분석대로 봤을 때는 맨앤글라드바흐 승쪽 본 경기. 양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맹글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이제 입스위치 경기.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홀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셰어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 다음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친스, 그리고 스즈모디스, 그리고 이제 필로진, 그리고 웨스번스, 그리고 이제 필립스, 그리고 수비에 이제 리프 데이비스까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물론 이제 허친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한 뭐 결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결장 가능성이 좀 꽤 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입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좀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훨씬 더 큰 그렇죠 입스위치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긴 연승 행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뭐 빌라전에서는 이제 전반까지는 좀 팽팽하다가 이제 후반에 이제 뉴캐슬의 수비가 이제 급격히 좀 무너지며 이제 좀 대패를 좀 당하기도 했죠. 네. 자, 아무튼 확실히 좀 잘 나가다가 한번 이제 미끄러진 그런 좀 뉴캐슬이라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상대로 홈에서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실락 같은 잔류 가능성이 완전히 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강등이 좀 확정되었다 보니까 뭐 남은 리그 경기는 이제 큰 의미가 좀 없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이가 확실히 좀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차이가 좀 클 수 있는 좀 두 팀이다라고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리고 뭐 뉴캐슬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이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입스위치 좀 진영에서 이제 볼을 좀 오래 좀 소유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입스위치의 좀 수비를 좀 두드리는 좀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침투, 뭐 컵백 등 뭐 다양한 좀 공격 패턴과 이제 연계 플레이를 통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입스위치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뭐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좀 원사이드한 경기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두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뉴캐슬이 좀 많이 좀 유리할 만한 좀 매치업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 칠 건 없을 것 같아요. 현재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강등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지금 뭐 챔스컵 뭐 유지를 위한 그런 좀 동기부여가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뉴캐슬이 훨씬 더 큰 상태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동기부여 면은 뭐 제외하고도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이제 뭐 전체적인 좀 밸런스 등 전부 이제 뉴캐슬이 더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홈에서 뉴캐슬이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하면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전력 누수도 굉장히 좀 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그래도 이거는 뉴캐슬의 좀 무난한 승을 좀 예상을 해서 뉴캐슬 승에 뭐 마인스까지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경기는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캐슬 승에 마인스만 가져가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울버햄튼 대 이제 레스터시티. 자, 일단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전윙어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뭐 토트넘과 맨유를 연달아 좀 잡기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맨유와 토트넘 모두 이제 주중에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를 이제 좀 뛴 이후에 이제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현재 좀 리그가 크게 의미가 없는 그 좀 팀들이긴 하지만, 자, 그래도 이제 네임드가 큰 두 팀을 연달아 잡은 거는 울버햄튼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확실히 좀 긴 연승을 지금 뭐 이어가며 확실히 좀 최상의 좀 페이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죠 울버햄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3달 가까이 지금 승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미 뭐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스터 입장에서는 뭐 남은 이제 리그 경기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도 이제 최근 이제 레스터 시티가 이제 뭐 브라이튼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거나,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이제 리버풀 상대로 비록 지긴 했지만 이제 후반 70분 가까이 이제 실점을 하지 않으며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그 경기에서는 레스터의 뭐 골치까지 좀 있었을 정도로 진짜 뭐 직전 뭐 리버풀전에서는 이제 잘하면은 이변을 좀 만들 수도 있었을 만큼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이 확정된 이후에 오히려 더 나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득점한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이제 지금 득점한 경기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여전히 좀 레스터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현재 지금 울버햄튼의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아지며 이제 계속해서 견고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울버햄튼 상대로 지금 레스터가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뭐 수비뿐만 아니라 뭐 공격 전개도 이제 울버햄튼이 비교적 더 좋고, 그리고 뭐 효율적인 뭐 공격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공수 방면에서 이제 더 이제 우세한 면모를 좀 보이며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근데 이제 울버햄튼도 솔직히 뭐 남은 리그 경기가 뭐 그리 큰 의미는 없긴 해요.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뭐 강등이 지금 확정된 뭐 레스터보다는 지금 비교적 더 이제 리그 경기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현재 뭐 흐름,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도 이제 전부 이제 울버햄튼이 다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울버햄튼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는 울버햄튼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버 승에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라이프치. 자, 일단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 대신에 현재 뭐 개체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 점도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라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보다 1명, 수비수 1명, 이제 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뭐 라이프치의 좀 전력 누수가 이제 더 큰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이제 프랑크푸르트가 뭐 최근 좀 유로파리그 8강전에서 이제 토트넘 상대로 지며 탈락해 분위기가 썩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두 경기 연속 이제 무득점 중으로 공격도 다소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떨어진 거의 현재 좀 프랑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라이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이기며 오랜만에 이제 리그 원정 승리를 거뒀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최약체인 홀슈타인 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그 홀슈타인전에서는 확실히 좀 이제 삽질을 하면서 다소 좀 흐름이 좀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3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 중인 거는 뭐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물론 이제 볼 점유율은 프랑크푸르트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지만, 최근 좀 프랑크푸르트의 저조한 경기력 및 그리고 이제 다소 좀 떨어지는 중원 장악력을 좀 고려하면은 라이프치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큰 문제가 이제 지금 공격 쪽인데, 최근 좀 공격이 좀 많이 좀 침체되었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격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하면은 좀 U자 빌드업 이제 좀 시도가 이제 좀 빈번해질 수도 있는 그좀 프랑크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물론 이제 뭐 라이프치도 뭐 직전 경기 뭐 홀슈타인 상대로 홈에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흐름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최근 뭐 프랑크푸르트보다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원정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원정에서 이제 혀를 뚫은 거죠 라이프치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에서 좀 혀를 뚫은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긴 약간 좀 무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그런 흐름을 좀 한번 끊을 때는 그 다음 경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흐름적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할 만도 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과 더불어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이제 라이프치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최근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총 2경기를 치렀는데 2경기 다 이제 라이프치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좀 상성적인 면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라이프치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이프치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프치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난 그럼 이거는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라이프치 프랜승의 3.5 기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생테티엔. 일단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생테티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홈에서의 그런 공격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2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그 스트라스부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좀 승리를 거둬서 이제 더 좋은 흐름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지금 뭐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생테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브레스트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비록 이제 맨유 상대로 연장전을 좀 치르고 와서 체력 소모가 극심한 그런 좀 리옹이 상대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뭐 리옹 상대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생테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뭐 강등권에 좀 위치하고 있지만 이제 잔류권에 있는 앙제와는 이제 승점이 단 3점 차밖에 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좀 잔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생테틴 입장에서는 남은 이제 리그 잔여 경기가 이제 강등 여부를 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생태티엔이 뭐 이번 시즌 고질병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원정에서는 더더욱 좀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많네요. 그리고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는 그좀 생태티엔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이제 생태티엔 상대로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그래도 비교적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확실히 좀 생태티엔의 그 좀 실점 위험이 어느 정도 클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생태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수비 조직력이나 이제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가면 갈수록 이제 수비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스트라스부르는 비교적 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공격뿐만 아니라 양 팀의 그렇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현재 그래도 뭐 전력, 흐름, 경기력, 아니면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우세하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생태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클 만큼 원정에서는 지금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생태티엔의 원정 약세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스트라스부르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생태티엔이 그것도 뭐 특히 좀 원정에서는 뭐 한 번 실점하면은 이제 급격히 좀 수비 집중력이 좀 떨어져 이제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이제 이번 시즌 꽤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한번 3.5 기준 뭐 배당 대비 오버까지도 같이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스트라스부르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 클라시코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이거는 이제 스페인 이제 FA컵 결승전 경기고, 그리고 이제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레반도프스키, 카사도, 그리고 발데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어슈테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쩌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 복귀전을 좀 치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마빈가, 그리고 이제 밀리타, 그리고 카르발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알 역시 이제 좀 맨디가 이제 복귀 가능성이 있다. 요즘도 같이 전해드려 봐요.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는 1위, 그리고 챔스는 4강 진출을 좀 확정 지었으며 이제 이번 뭐 FA컵 결승전에서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면은 현재 뭐 트래블까지도 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이제 리그 우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챔스도 만약에 이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FA컵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슈퍼컵까지 포함해서 이제 4관왕을 좀 달성하는 그쪽 바르셀로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이런 굉장히 좀 이번 시즌 확실히 좀 플릭 감독이 좀 새로 좀 부임한 후부터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그 바르셀로나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스를 좀 탈락했기 때문에 현재 리그와 이제 FA컵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뭐 레알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최대 2개의 이제 우승컵까지 들어올릴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뭐 리그에서는 이제 2위로 이제 1위 뭐 바르셀로나와는 승점이 뭐 4점 차가 좀 나기 때문에 이런 뭐 레알의 뭐 잠재적 뭐 리그 우승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은 이제 최대 2관왕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시즌 두 팀이 맞붙었던 경기들을 봤을 때는 매번 템포가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갔기 때문에 이 경기가 뭐 제 아무리 뭐 결승전이라는 그런 특성을 좀 고려해도 이번 경기 역시 좀 지난 경기들과는 좀 비슷한 결로 이제 흘러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스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적 100개 후원도 감사드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레반도프스키의 좀 부상으로 인해 이제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뭐 타격이 어느 정도 좀 클 수는 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뭐 마요르카 상대로 무려 40개의 슈팅을 좀 기록했을 정도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없음에도 많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며 공격이 좀 원활하게 좀 돌아가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레반이 없다고 해도 뭐 야말, 뭐 이제 하피냐 등 이제 공격 옵션이 워낙 좀 다양하고 이제 출중한 그런 좀 포워드 자원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뭐 레반도프스키의 좀 빈자리가 뭐 어느 정도 클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이제 팀 전체 뭐 영향을 갈 스타 정도로 705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스탄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바로 이제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확실히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뭐 레반도프스가 좀 없다고 해도 뭐 현재 뭐 바르셀로나의 그런 좀 활용면에서는 기대치가 높고, 그리고 공격 옵션도 좀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다채로운 공격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빌바오전을 좀 제외하면은 전부 경기 내용이 안 좋았을 정도로 경기력이 썩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헤타페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헤타페랑 좀 비등비등했을 정도로 이제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좀 최근 좀 레알의 경기력은 좀 대체로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바르셀로나가 더 기대치가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물론 이제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 뭐 변수가 나와 이제 뭐 예상 밖의 좀 방향으로 흘러가도 이제 이상할 게 없는 그좀 라이벌전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현재 뭐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바르셀로나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뭐 바르셀로나가 뭐 레알 상대로는 2번 연속 대량 득점을 해 이제 대승을 좀 거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 역시 뭐 레알이 좀 어느 정도 수비 전술을 좀 잘 짠다고 해도 바르셀로나의 공세를 좀 막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 뭐 엘클라시코 역시 뭐 바르셀로나가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뭐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결승전 이제 좀 심판 배정이 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거의 뭐 보이콧을 좀 선언할 거다, 약간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선언을 한 그런 좀 이슈도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뭐 레알이 확실히 좀 이제 밀리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약간 뭐 이런 좀 전체적인 기조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바르셀로나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는 네, 바르셀로나의 우승을 좀 점쳐서 바르셀로나 승쪽 보는 경기. 네, 뭐 솔직히 뭐 결승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약간 좀 대체로 이제 뭐 결승전 매치는 오바를 가기는 좀 많이 꺼려지긴 하지만, 이 두 팀이 이제 이번 시즌 매번 맞붙었던 걸 봤을 때는 제 아무리 3.5에 제 아무리 기준점이 3.5고,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라는 그런 좀 특수함을 이제 감안해도 언더로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바셀 승에 3.5씩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오늘 그 외의 경기는 챔피언십 위주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중 첫 번째 헐시티 대 이제 더비 카운티.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헐시티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네, 어느 거는 본다고 하면 언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미럴 대 스완지 시티. 네,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스완지 프랜스 쪽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스완지 티 프랜스 쪽. 그리고 이 경기도 어느 반은 본다고요? 언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프레스턴 대 이제 플리머스. 네, 지금 뭐 1.6대 후반에 뭐 프레스턴의 승배당 전혀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 플리머스 프랜스 쪽으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